카네기가. 아유, 그 편지 보내면 바로 답장 보내게 할 수 있지. 예. 아니, 어떻게 해? 그게 말이 돼? 내가 지금 몇 번을 써도 보내도 엄마가 보내도 소식이 없는데 내가 보내면 바로 답장 와요. 내기 할까? 그래서 내기 걸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떤 섬나라들이 있었는데 사람의 왕래가 아예 없었어요. 출입국 자체가 없었는데도 코로나가 발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질병이란 것 자체가 마음의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다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든 질병이든 사고든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사고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물론 그 상황에 따른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 있겠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전부 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카네기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놀랐어요. 링컨이 그렇게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링컨이 아주 사람들 비판하는 거야.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비판을 잘하던 사람이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이랬던 거죠. 근데 한 번은 링컨이 그렇게 하다가 결투 신청을 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 야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구나. 진짜 나만 손해보는 거지. 이건 아무 쓸모없는 짓이구나. 알고 나서 두 번 다시는 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된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의 출발점은 사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훌륭한 존재로 봐줘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못나고 자기가 아무리 못되고 성격이 괴팍하고 심지어는 심각한 범죄자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질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 범죄자들도 살인을 뭐 몇 명이나 죽이고도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줄 때, 자기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그냥 표현하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거를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관계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칭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아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크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조언을 할 때, 상대방에게 조언할 때는 어떻게 한다? 조용히 불러서 짧게 한 가지만 딱 지적해서 개선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을 할 때도 반드시 내가 당신에게 우호적이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따뜻하게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인정해주면서 그 다음에 지적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도 여러 가지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조언의 방법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어떤 사람과 정말 관계가 멀어지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대요. 매일매일 아주 빈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면 상대방과 관계가 끊어진대요. 아마 부부라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조언해주다가 관계가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게 되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건 결국 내가 상대방이 바라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대방을 좀 설득하고 또 꼭 내가 뭐 이익을 얻는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예요.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이제 소개를 하면 카네기가 친척네를 갔는데 애들이 그 먼 도시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편지를 써도 답신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렇대요. 부모 입장에서 되게 좀 서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유 애들이 좀 답신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얘들은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카네기가 아유 그 편지 보내면 바로 답장 보내게 할 수 있지. 예. 아니 어떻게 해? 그게 말이 돼? 내가 지금 몇 번을 써도 보내도 엄마가 보내도 소식이 없는데 내가 보내면 바로 답장 와요. 내게 할까? 그래서 내게 걸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에다가 너희들 잘 지내니? 삼촌이 너희들 보고 싶다.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즐겁게 앞으로 성공하기 바란다. 그래서 딱 써서 보냈는데 끝에다가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 각자 쓰라고 5만 원씩 동봉해서 편지 보낸다고 딱 보냈어요. 근데 돈은 안 붙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답장 오겠죠? 바로 답장하는 거야. 어? 사랑하는 삼촌 고맙습니다. 이렇게 편지 보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뭐 잊으신 건 없을까요? 보내시기로 한 5달러가 봉투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혹시 어디서 누락이 됐을까요? 바로 답장이 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누나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편지 써도 답장이 안 오는데 바로 보내줘야 답장이 온단 말이에요. 뭘 파악한 거죠? 상대방 욕구를 파악한 거예요. 쟤들이 뭘 필요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분 있어요.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전화를 잘 안 받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가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 온 걸 아는데 응신을 안 해요? 전에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걸음걸이가 빨라가지고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항상 걷다 보면은 저 뒤에 처져 있어요. 오빠 좀 천천히 가. 빨리 와. 그랬거든요. 제가 걸음이 빨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보조를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을 원하게 되면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알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그 사람이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 잘못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저 사람은 계산적이고 그래서 이런 건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사람의 욕구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아주 그 프로이트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성욕으로 봤어요. 사실 그것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성욕 같은 게 한 가지만 더 있었으면은 세상에 깨달을 사람이 없었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이성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식욕. 그건 뭐 식욕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건 뭐 먹고 생활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나 위대한 성자들도 그 먹는 욕구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하다고 느껴서 뭘 먹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진 않죠. 그다음에 수면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모든 욕구들 아주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세상에 이것만큼 중요한 욕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그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